통화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통통 튀게 전해드리는 여러분의 시사 비타민 시사통통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세상은 요지경이라는데 오늘 뉴스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입니다. 정치판은 전쟁터고 내 월급 통장에는 벼락같은 판결이 떨어졌고 부동산은 또 시끌시끌합니다. 오늘 준비한 4가지 코스 요리. 첫째,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그 이후 정치권은 지금 폭풍전야입니다. 둘째, 대법원이 내린 역대급 판결. 삼성전자 인센티브도 임금이다. 직장인 소리 질러. 셋째,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정부 부동산 대책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넷째, 현대차가 차만 만드는 게 아니네요. 안전을 체험하는 공간을 열었다는 훈훈한 소식까지. 자, 복잡한 뉴스 머리 아프게 보지 마시고 저 시사통통과 함께 딱 15분만 투자하세요. 팩트는 챙기고 재미는 덤입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채널 고정. 자, 첫 번째 소식은 아주 매운맛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사태. 여의도가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치 주말 드라마 엔딩 장면처럼 딱 끝이 나버렸는데 사실 이제부터가 시즌 2 시작이거든요. 여러분, 제명이라는 게 뭡니까? 학교로 치면 퇴학이고 회사로 치면 해고잖아요. 당의 간판이었던 사람을 내보낼까? 이건 뭐 너랑은 이제 끝이야. 짐 싸. 이거거든요. 현재 상황을 분석해보면 후폭풍이 장난이 아닙니다. 당장 당원 게시판은 마비가 됐고 지지층은 탈당 러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당 지도부는 질서 있는 수습을 외치고 있는데 글쎄요, 불이 났는데 부채질을 하는 건지 끄는 건지 헷갈립니다. 제가 보는 관전 포인트는 이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과연 광야로 나가서 새로운 텐트를 칠 것이냐, 아니면 와신 상담하며 때를 기다릴 것이냐.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신당 창당설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죠. 이게 만약 현실화된다면 보수 진영은 그야말로 핵분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싸움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국민들은 지금 누가 이기나 보자가 아니라 제발 민생 좀 챙겨라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 여의도 분들만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 시청률은 높은데 고구마 100개 먹은 느낌인 건 저만 그런가요? 자, 정치 이야기로 답답했던 가슴, 이번 소식으로 좀 뚫어볼까요? 아니면 기업 사장님들은 가슴이 철렁할까요? 대법원이 아주 의미심장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삼성전자의 인센티브 성과급도 평균 임금에 포함된다. 와,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퇴직금을 받을 때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잖아요. 그동안 기업들은 야, 성과급은 우리가 기분 좋아서 주는 보너스지 월급은 아니잖아? 라며 퇴직금 계산해서 뺐습니다. 근데 법원이 무슨 소리? 그것도 정기적으로 줬으면 임금이지? 라고 땅땅땅 때린 겁니다. 이게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기업, 중견기업 임금 체계의 판을 흔드는 게임 체인저가 된 거죠. 직장인 여러분, 당장 퇴직금 계산기 다시 두드려봐야 할 판입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세계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진다. 앞으로 성과급 줄일 수밖에 없다라며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시사통통의 한 줄 평, 직장인에겐 금융치료, 기업에겐 긴급수술. 과연 이 판결이 우리 월급 봉투를 두껍게 만들지 아니면 성과급 봉투를 얇게 만들지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 부동산입니다. 여러분, 내 집 마련의 꿈 아직 꾸고 계시죠? 그런데 이 꿈을 이뤄줘야 할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서로 내타시오를 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야심차게 주택공급 대책을 내놨잖아요. 그런데 서울시가 여기에 대고 그거 현실성 없다, 서울시 사정 모르는 소리다라며 공개적으로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오세훈 시장 아주 작심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정부는 그린벨트 풀고 용적률 높여서 많이 짓겠다는 건데 서울시는 아니, 땅이 어디 있다고 막 짓냐? 그리고 그렇게 지으면 교통지옥은 누가 책임지냐? 이거죠.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누가 이기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내 집은 언제 어디에 얼마에 생기는데 이거잖아요. 그런데 공급 주체인 두 대장님이 싸우고 있으니
시장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이 싸움 자칫하면 공급 절벽이나 난개발이라는 부작용만 나올 수 있습니다. 제발 두 분 링 위에서 싸우지 마시고 테이블에 앉아서 협치 좀 하시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게 아니라 서민들 속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좀 훈훈하고 미래지향적인 소식으로 마무리해 볼까요? 현대자동차가 아주 특별한 공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름하여 몰입형 안전체험관. 아니, 자동차 회사가 차나 잘 만들지 무슨 체험관이야? 하실 수 있는데 이게 그냥 박물관이 아닙니다. VR 가상현실, XR 확장현실 같은 최첨단 기술을 총동원해서 실제 사고 상황이나 재난 상황을 아주 리얼하게 체험하고 대처법을 배우는 곳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기업의 품격을 느꼈습니다. 차를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이라는 가치를 사회에 확산시키는 것, 이게 진짜 인류 기업의 자세 아닐까요? 특히 아이들 데리고 가기에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말로만 조심해라 하는 것보다 한번 리얼하게 체험해보면 안전의식이 확 생기겠죠? 완공되면 저 시사통통도 꼭 가서 체험해보고 후기 남기겠습니다. 안전벨트 매는 신용하며 그때까지 여러분도 안전운전, 안전보행 잊지 마세요. 자, 오늘 정치부터 경제, 부동산, 그리고 기업의 훈훈한 소식까지 쭉 달려봤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앞날, 삼성전자 판결의 나비 효과, 부동산 힘겨루기의 결말.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지만 그 안에서 중심을 잡는 건 바로 우리들의 몫입니다. 오늘 뉴스가 유익했다면, 그리고 저의 수다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성과급이자 평균 임금입니다. 웃음. 저는 내일도 더 핫하고 더 통통 튀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즐거운 눈 시사통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오자마자 처리한 한 건은 한동훈 제명안입니다. 당원 게시판 사태가 불거진 뒤 15개월 만입니다. 친한계가 압도적 열세인 지도부 구성 속에서 9명 중 7명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지자들을 향해 우리가 이 당의 주인이라며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첫 소식 한민정 기자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에서 복귀한 뒤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에 한동훈 전 대표 제명안이 상정됐습니다. 결국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친한계 우재준 최고위원이 반대했지만 강경파 최고위원들은 정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가족도 많은데요. 제 가족 다 동원해서 장동혁 대표 음해하고 송원석 원내대표 음해하고 107명의 국회의원 음해해도 놔두시겠습니까?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악성 부채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비공개 회의 때 이뤄진 거수 표결에서도 반대한 건 우 최고위원뿐이었습니다.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밝힌 양향자 최고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이 찬성했습니다. 이심 전심으로 다 통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한 전 대표는 결국 2023년 12월 22일 입당한 지 769일 만에 당적을 박탈당했습니다. 2024년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을 한 전 대표 가족들이 썼다는 논란,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가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따라 향후 5년간 최고위 승인 없이는 복당할 수 없습니다. 한 전 대표는 바로 국회로 와 입장을 냈습니다.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지지자들을 향해선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이라며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말을 아꼈는데 친한계에서도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문제 등 법적 조치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분을 넘어 심리적 분당 상황에 빠져들었습니다. 강경파들은 한동훈 전 대표 때문에 그동안 당이 뭉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제명 결정 뒤 당이 더 시끄럽습니다. 친한계뿐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도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고 나오는 장동혁 대표는 아무런 설명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바로 장 대표에 대한 공격이 쏟아졌습니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당을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으로 몰아간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친한계 의원 16명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은 당을 해치는 해당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절체절명 위기 속 제1야당의 대표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장 대표의 사퇴 요구에 가세했습니다. 혼란은 당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외연 확장의 장벽이 될 것이라는 우려인데 소장파 대한과밀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비상계엄을 옹호해온 정치 세력,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정확한 단절을 선언하라며 지도부의 노선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다음 지방선거도 치르기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지도부가 받아들일지 미지수인데다 친한계가 우리가 왜 악당들한테서 도망을 가느냐며 탈당이나 신당 창당 대신 당에 남아 지도부와 맞서는 쪽을 택한 만큼 당내 갈등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또 한 전 대표 제명과 관련해 장 대표와 한 전 대표 모두 고발까지 당한 만큼 수사 국면이 본격화하면 국민의힘 혼란은 가중될 전망입니다. JTBC 황